토끼를 보고 팔을 뛰어나지. 근데 동시에 두 마리를 잡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둘 다 못 잡. 예, 둘 다 못 잡죠. 둘 다 못 잡아요. 내가 사슴을 못 잡을 것 같다. 그러면 토끼라도 잡아야지. 딱 하나를 향해서 우리는 가야 그나마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우리가 지금 홈스쿨을 하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에 집중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집중. 학교 공부의 스타일은 하나에 집중하면 안 돼요. 나 뭐 그거만 집중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과목 어떻게 하는 거야? 안 되죠. 그게 6과목이건 8과목이건 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거는 더 열심히 하고 뭐 이거는 좀 쉬우니까 조금 더 내가 시간을 덜 투자하겠다. 그러나 결과에 있어서는 다 비슷한 점수가 나올 만큼 다 높여놔요. 나는 과학이 너무 쉬워. 그래서 나는 조금만 해도 난 그거를 90점 맞을 수 있는데 나는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이걸 많이 해야만 90점커녕 70점도 맞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수학에 더 많이 하겠죠. 그러나 이거는 결국 타켓이 몇 개일까요? 6개, 7개 타켓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타켓을 동시에 공격하는 게 우리의 인생에서 언제 있을까요? 언제 있을까? 여기 있으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너도 이제 설교를 하고 그러게. 자, 예슬의 어머니. 네. 네.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학교 다녀보셨잖아요. 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도덕, 그 외에 의과까지 다 잘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타켓을 동시에 공략하는 게 인생에서 우리가 얼마나 만날 수 있을까요? 인생을 많이 안 살아봐가지고 지금도 다양하게 지금도 진행 중이지 않나요? 지금도 여러 개의 타켓을 동시에 하세요? 네,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동시에 타켓을 잡으면 어렵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이 동시에 그렇게 많은 과목을 향해서 달려가는 건요, 딱 학교 때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수능 때 끝나요. 그 이후부터는 타켓을 우리가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타켓을 하지 않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1개, 2개 이 정도만 해요. 그리고 나머지를 부수적으로 하죠. 진짜 주력을 할 때는 하나만 해요. 그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간혹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홈스쿨 하다 보면 영어도 했어. 독서도 많이 하고 글쓰기도 해봤어. 단방도 많이 다녔어. 그러면 이것이 꼭 동시에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동시에 한 게 아니라 이걸 각각 다른 시간대에 다른 연령대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령에 맞춰서 어디에 중점을 둘까라는 그 분야가 바뀌는 것이지, 이것을 동시에 다 열심히 하기 위해서 달려들지 않았던 거예요. 영어 할 때는 거의 하루 종일 영어만 해요. 근데 그것만 하냐? 아니죠. 수학도 해야죠. 독서도 해야죠. 근데 이 양을 줄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중해야 되는 것을 위해서
그런다고 이걸 완전히 버릴 수는 없으니까 소량 예를 들어 하루에 이거는 30분, 1시간 이 정도로 꾸준히 해 가지만 중요한 거는 5시간, 7시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을 해야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짧게는 1년, 보통 2년, 3년을 투자해요. 그렇게 집중하는 시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중에 지나고 나면 많이는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옵니다. 회사도 똑같아요. 동시에 2개, 3개, 4개를 집중적으로 하는 회사는 망해요. 망해. 오래 못 가. 하나를 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돌아가면 또 다른 하나를 키우는 거지 동시에 2개, 3개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가진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홈스쿨을 하면서 자녀의 연령대에 맞게 은총이의 나이와 송이의 나이가 다르죠. 또 선우도 달라요. 또 재능도 다를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어디에 포커스를 둘 것인가. 그럼 그거는 확 늘려줘야 돼요. 근데 이제 초등 때 어릴 때는 하나만 집중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난 그림을 너무 좋아해. 예술 좋아하지. 그림을 하루에 7, 8시간도 그릴 수 있을까? 몇 시간? 1시간. 집중이 많이 하는 건 아니구나. 종종 이제 초등 애들도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계속 하고 싶어 해요. 그럼 그거 계속 해도 돼요. 과학에 꽂혔으면 그냥 과학 책이건 과학 실험이건 과학 영상이건 그런 것들을 많이 봐서 그때 계속 뭘 해야 돼요? 더 수준 있는 쪽으로 계속 끌어줘야죠. 거기에 대한 맞는 책도 안내하고 필요하다면 학원에 가서 배울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내가 실력을 쌓을 때까지 밀어줄 수 있는 것. 근데 얘가 조금 하다가 좀 어려운 데 부딪혔어요. 수준을 조금만 높였더니 못하겠대. 그거는 집중 안 해도 될 일이에요. 그 아이의 재능에 그게 한계점이기 때문에. 아이 같은 애도 피아노 치는 걸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네가 진짜 재능이 있으면 내가 너 키워줄게, 도와줄게. 근데 그걸 내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 선생님이. 한 달 동안 매일 7시간씩 피아노를 칠 수 있다면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매일 7시간을 한 달 동안 치고도 계속 치겠다라고 말하면 그때 해주겠다. 그게 집중이에요. 하루 7시간 하면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그러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아요. 오전에 아침부터 하면 한 3시간 밥 먹고 나서 1시부터 한 4시간 그럼 한두 시간 있으면 저녁 밥 먹지. 그치? 저녁이야 그냥. 뭐 조금 하면 저녁 되고 하루 지나는 거야. 하루 7시간. 보통 직장인들이 하루 8시간 일을 해. 직장인 가면. 거의 직장인처럼 출근해서 피아노만 하루 종일 치다가 퇴근하는 거랑 똑같아. 점심 먹고. 그럼 그걸 매일 할 수 있냐는 거지. 매일 해 나가면 그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재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잠깐 하다가 지루하다. 너무 관심에 있더니 조금만 수준 높고 힘들면 포기하더라. 그러면 이건 재능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 하다 보면 자녀가 딱 꽂혀서 와 이렇게 어려운 것까지도 끝까지 하네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아이들의 재능에 숨겨져 있는 재능. 거기에 자기의 아이들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도 질리지 않고 계속 하고 싶고 더 어려워도 그걸 해보고 싶은 게 찾아지는 것이죠. 이렇게 집중을 해서 그걸 찾아야 돼요. 근데 영어는 청소년 되면
그거에만 집중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집중하고 싶은 거에 바탕을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하는 거예요. 영어가 막 좋아서 하는 거 아니죠. 지금 인공지능 나와서 통역사들이 직장을 잃게 생겼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아르헨티나 사람한테 전화를 하면 그 사람은 내가 한국말로 말하면 아르헨티나 스페인어로 나와. 스페인어로 말하면 나한테는 한국어로 들려. 그럼 통역이 필요해? 필요 없어? 전혀 필요하죠. 그러면 그 직업 가진 사람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영어를 배워야 될까? 아니요. 안 배워도 돼? 너무 기쁜 소식이지. 기쁜 소식이야. 그런데 문제는 사람을 대하는 기회에 의존하기도 어려워요. 엄마랑 대하는데 맨날 핸드폰으로 할 수는 없잖아.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 안 만나. 괜찮아 엄마. 부엌에서 하는 나 방에서 전화로 하면 저희 근데 맨날 그래요. 엄마 방에서 이제 찜찜한 나와서 밥 먹고. 진짜? 우리가 집중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다른 것을 정복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해봤으니까. 그 요령을 터득해요. 거기까지 갔을 때 다른 재능을 발견하죠. 재능이 하나가 아니잖아, 사람은. 다른 재능을 발견하고 다른 것을 내가 배우겠다라고 목표를 정하면 그거를 완성해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집중을 안 하는 상황은 그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새로운 것을 찾아요. 새로운 걸 찾았는데 잘하는 건 없어. 그냥 조금 해. 완전 기타도 치는데 아주 잘 치는 건 아니야. 조금 쳐. 노래도 어느 정도 잘하는데 그냥 좀 잘하는 정도. 내가 수학도 꽤 해. 그런데 특별히 잘하는 건 아니야. 그냥 좀 중간보다 좀 상이야 내가. 이건 잘하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잘하는 게 없어. 10명이 같이 노래가 있는데 내가 그보다 좀 중상위는 있더라. 그러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재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집중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무조건 할 때. 그럼 집중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다른 걸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는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다 해보고 싶은 욕심이 많은 사람은 포기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내년 계획을 세울 때는 어디에 1년 동안 목표를 둘 건지, 그럼 그 시간을 확보하고 그것을 충분히 해 나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다른 것을 내가 포기해야 되는지 그 포기할 것들을 정리해 나가요. 그러니까 뭘 하나를 정복하고 싶다면 하루에 6, 7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나는 다른 거는 30분씩 하는데 이거는 내가 2시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라고 말하면 안 돼. 이 2시간 가지고는 안 만들어요. 그거 가지고는 집중해서 내가 뭘 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조금 하고 이제 오후에 막 놀죠. 사실 노는 시간은 2시간이면 작아. 훨씬 많이 놀아. 그래서 이제 청소년이 되면 다른 거를 계속 끊어나가는 일을 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마찬가지죠. 나이가 들수록 계속 줄여나가는 거예요. 일을 더 많이 늘리는 게 아니에요. 더 줄여서 내가 집중할 것을 계속 평생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40대가 되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때도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집중한 것을 딱 정해서 그 일에 매진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더라도 취미로 조금씩만 한다. 그러니까 이 집중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서울에도 이제 정적인 엄마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애들한테. 야 이거 서번트 목사님이 하라고 하셨잖아. 그래 해야지.
애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자녀의 책임은 제가 아니에요. 제가 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부모의 권위로 부모가 명령해줘야 돼. 나는 그 옆에서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야. 서울에서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이질감은 없네. 그래서 너 알아서 해. 그리고 뭐 서번트 가서 목사님한테 네가 점검 받아. 일주일 동안 안 돼가지고 오는 거를 제가 뭐라고 해요? 야 다음에 잘해라. 이거밖에 해줄 게 없어.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잠깐 뭐 체크를 해도 뭐 2, 3분인데 그 시간에 여기에 남아서 공부를 다 하고 가라 해도 뭐 하루 만에 다 할 수도 없잖아. 일주일을 놀고 왔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집에서 부모가 그걸 책임을 져야 돼. 이 부모의 책임은 그래서 커요. 자녀가 하나에 집중해서 그것을 습관화하기 위해서는요. 스스로 어느 정도 할 때까지 보면서 계속 내가 붙어 있어야 될지. 내가 30분 혹은 1시간 단위로 봐야 될지. 아니면 오전에 보고 오후에만 봐도 될지. 하루에 한 번만 점검을 해도 될지를 자녀가 어느 정도 적응해 나가느냐에 보면서 그걸 조절을 하시요. 근데 이 첫 단계에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원하는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어떨 때는 뭐 2, 3일에 한 번만 점검해도 된다라는 거는 안 나와요. 그렇게 점검했다가는 텅 비어버리죠, 중간에. 혜인님 안 했어요. 이틀 지났는데 이틀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이야. 이러면 이제 오늘 해야 될 거 있는데 이틀 거를 해서 3일 걸 한다. 이럴 수는 없어. 그건 이제 습관이 안 돼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습관을 만들 때까지 부모가 책임을 가지고 계속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시기가 지나면 스스로 해 나가요. 그러나 청년이 돼도 다 스스로는 안 돼요. 점검은 해줘야 되겠어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옛날처럼 하는지. 내년에는 예슬이도 한 살이 늘지. 그런데 올해 수준으로 분량을 똑같이 해. 분명히 머리도 컸고 키도 컸고 이해력도 넓어졌고 공부하는 능력도 더 좋아졌는데 양을 똑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말은 줄이고 있다는 뜻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잖아요. 작년과 똑같이 한다는 거 똑같이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적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거를 올려줘야 돼요. 내가 소화할 능력에 맞춰서 계속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그 안에서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어요? 자녀의 성품, 자녀의 스타일, 재능, 태도 이런 것들을 다 거기에서 잡을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말씀을 가리키거나 옳은 성품을 가리키거나 옳은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어요. 이 과정을 하지 않으면 결국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지죠. 그리고 학습 점검이라 해서 오늘 과제 했니? 뭐 수학 했니? 영어는 다 했니?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거만 할 거라면 그건 학원에서도 하죠. 근데 부모가 하는 이유는 그 너머를 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을 위해서 네가 옳은 태도에 최선을 다해야 돼. 너의 삶에 어떤 자세를 네가 가져야 되니? 이걸 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지루하고 재미없고 해봤자 뭐 갑자기 돈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거 이상의 어떤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이 추구하는 이유가 있어. 그것은 지금 당장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계속 알려줘야 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춰 살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그 다양한 삶의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 과정에 개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 점검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인생을 가르쳐줘요. 그 안에 인생이 다 설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삶에 들어가야 돼요. 세상은 프라이버시가 중요해요. 누군가 내 삶의 영역에 들어올 때는 허락을 받아야 되고 내가 받아들일 때 와요. 그치? 가족도 그래. 부부도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요 반대로 설명해요. 부부를 설명할 때 내 배우자는 내 거야. 내 몸은 내 게 아니야. 나의 배우자의 것이야. 그럼 프라이버시가 어디 있어? 거기? 다 공개하라는 얘기잖아. 건이가 건우 거야. 그럼 건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가 어디다 숨겨놓은 거, 그거 다 누구 거지? 내놓으라고 하면 내놔야지. 네 게 아니니까. 그럼 네 건 어디 있어? 예를 들어 네가 이쪽 방을 썼어. 여기는 건이의 방. 그런데 건우가 이건 내가 쓸게. 그러면 이거 건우 거지. 왜? 네가 건우 거니까. 그럼 네 사생활은 어디 있는 거야? 없어. 그게 성경의 개념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관계를 딱 꼬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점잖게 우리 옆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섞여버리는, 이게 성경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것도 그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교회 가면 문화가 뭐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얘기하고 고민이 있으면 같이 얘기하며 기도 부탁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아, 이 가정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아픔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그거를 딱 차단을 하면 예배만 드리고 인사만 잘하고 가는 사람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근데 교회는 그걸 원치 않아요. 서로의 어려움을 공유하게 만들어요. 서로의 가정을 오픈해서 초대하게 해요. 그게 교회의 문화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징계해요. 세상의 법이 아니라 교회의 법으로. 그리고 잘못하는 게 있으면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어른들이 있어요.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이 가진 분들이 믿음의 선배로서 옳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할 때 가르치고 때로는 책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게 관여하게 돼 있어요. 분리돼 있잖아요. 기독교 교회 문화를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옛날에도 계속 염려하는 게 있어요.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게 뭐냐면 개인주의. 개인주의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뜨려요. 근데 이거를 종종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선진국의 문화가 많잖아. 이게 미국이나 유럽의 문화가 크거든요. 개인주의가. 그래서 이건 선진화된 문화, 선진국의 문화야. 이거 얼마나 좋아. 나를 굉장히 존중해주고 절대 함부로 이렇게 터치하지 않아. 매너가 있어 보여. 그런데 교회로 들어오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회 적이. 우리는 그거를 선진국의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왜 교회가 무너져요? 그것도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예요. 개인주의,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는 동성애, 이런 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해 계획을 이제 해야 돼요. 집에서 또 어떤 거에 집중할지, 또 검정고시를 본다면 언제 볼 건지, 그럼 어느 정도 거기에 시간을 할애할 건지, 혹은 다른 것에 집중해야 된다, 거기 얼마나 해야 될지. 적은 시간들을 한다면 큰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잘해보고 싶다.
그러면 또 안 될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왜냐면 우리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은 하나, 정말 많아요. 2개. 연설의 핵심도 3개 이상은 하지만, 왜냐면 3개 이상 하면 듣는 사람이 기억을 못해. 많았다, 이것저것 있는 것 같더라, 끝나. 그래서 2개, 3개만 하라는 이유가 항상 우리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건 알려주건 많이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새 계획을 세우면서 어디에 더 집중을 할 것인지.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성경은 양보 못한다. 그래서 매일 성경 암송도 하고 뭐 큐티도 하고 나눔도 하고 이게 섞어가지고 하루에 매일 2시간 이상. 그리고 집중하는 것도 2시간. 어릴 때는 가능해요. 그게. 근데 크면 그게 어려워져. 우리가 성경을 많이 하는 건 좋아요. 좋지만 때에 따라 양을 조절해요. 그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양을 조절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을 계속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홈스쿨 가정 중에. 다른 거는 줄여요. 영어건 수학이건 다른 거. 그 애들이 주로 어디 갈까요? 신학교 주로 가요. 실제 신학교 많이 가게 돼요. 그거 많이 했으니까. 거기 집중했으니까.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신학을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십니다. 그거는요. 괜찮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냐에 따라 애들의 재능과 보는 시야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모가 잘 고를 필요가 있죠. 왜냐면 그거는 뭐 몇 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영어라는 것은 꾸준히는 하지만 집중할 때가 있고, 또 시험 볼 때는 그거를 줄이고 그 시험에 집중해야 되고, 이게 이제 조절이 되지만 성경은 그런 게 없죠. 시험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가면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라서 가능은 해요. 그래서 우리 연청이를 신학을 하고 싶다면 역시 성경에 집중해가지고 뭐 가라고 할 말 안 해도 돼요. 지가 알아서 가요. 왜냐면 그게 익숙하잖아요. 익숙해. 그리고 집중하다 보면 뭘 발견하냐면 더 알고 싶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훨씬 깊은 내용을 내가 알게 돼서 그 기쁨이 생기고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뭘 접하냐에 따라 이제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 그 다음에 부모가 어디까지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첫째 아이는 어디까지 관여를 해주고 둘째 아이는 어느 정도 관여를 해주고 셋째는 대부분 이제 알아서 대충 해도 되니까. 희한하게 셋째는 첫째, 둘째보다 실력이 좋아요. 안 가르쳐도 실력이 좋으니까. 셋째가 없네. 예술이. 빛이 있죠. 이 환경이 아이에게 그 영향을 그만큼 주는 것 같아요. 위에서 공부하면 옆에서 듣다가 터득을 해버리니까. 나중에는 지금이야 성희가 훨씬 빛보다 많이 알고, 누가 봐도 성희가 훨씬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모든 과목에서 빛을 다 초월했어. 빛이는 따라올 수가 없어. 아니래. 벌써 아니래. 빛이 마음속에는 이미 내가 언니 넘어섰다 하고 마음속에 있는 거야. 이미. 난 언니한테는 지지 않는다. 우리 혜림이가 그래요. 난 지고 싶지 않아. 요즘 영어를 하기 싫어해요. 혜림이가. 그때는 자기가 영어를 최고 잘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니까 오는 사람들이 영어를 다 잘하는 사람들. 그래 언어를 바꿔야 되나 이거? 내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생겼어.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자기가 스토어 하면서 이제 돈을 좀 벌었어요. 예, 자기 용돈 뭐 몇만 원 벌기도 하고 10만 원 벌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좀 벌었었는데 요즘 이제 민영이가 더 많이 번다 그러니까 나 일을 바꿀까. 직원은 못 살아. 셈이 있어. 근데 희한하게 셋째들이 그래요. 다른 집들도 셋째는 셈이 많아. 그래서 언니 오빠한테 지면 죽어라 막 노력하는 거예요. 안 질려. 금방 따라. 오래 안 걸려. 언니가 송이 언니가 이거 나 이런 거 좋은 거 있다 그러면 마음에 딱 담아. 나는 더 좋은 거 만들 거야. 그리고 막 노력한 거야. 벌써부터 좋은 것 같아요. 벌써부터 그래. 언니 앞에 딱 서서 뭘 하면 지도 나오겠다고. 그래서 셋째부터 공부 생각 안 해도 돼요. 첫째, 둘째 잘 해놓으면 알아서 다 배워요. 송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면 옆에서 배우고. 그래서 저희 혜림이도 한글을 배우는 거는 의림이가 일기 쓸 때 배웠거든요. 일기를 옆에서 똑같이 그리면서 베껴 쓰고 하는 거예요. 맨날 뭐라 그랬죠? 그게 네 일기냐 내 일기지. 그렇잖아요. 다른 책도 아닌 일기를 베껴 쓰면 어떻게 해요? 나는 오늘 뭘 했다 뭐 이런 거를 언니가 했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그걸 하면서 쓰기를 배웠어요. 한글도 혼자 배웠고 영어도 혼자 했고 중국어도 혼자 했고. 셋째는 걱정 안 해도 돼. 그래서 어디에 집중하고 부모가 어디만큼 해줄까, 부모의 책임의 자리에 잘 서면 아이들이 커질수록 스스로 그걸 자리 잡아가고 부모의 손보다는 스스로 하는 게 이제 많아지게 돼요. 그거를 건너뛰면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럼 부모도 너무 힘들어. 컸으면 자기 일을 하고 또 더해서 부모를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습관이 안 되면 부모를 도와주기는커녕 자기 일도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 훈련들을 계속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